이재명. 자, 시민 여러분 함께 외치면서 합시다. 자, 같이 손을 넣어. 오른손 드시고.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손 높이 가서 자,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자,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같이 올라오세요, 의원님들. 자, 기호 1번 이재명. 자,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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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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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도시 인천, 첨단 산업을 대표하는 미래도시 이곳에 이재명 후보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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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자, 같이 한번 의원님들과 함께 크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외쳐주세요. 이재명을. 이재명. 자, 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계속 역성을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안 보이죠?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네, 고맙습니다. 자, 후보님 마이크. 의원님 단상이. 자, 오늘 정세균 총리님 이하 우리 인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많은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인천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지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여러분의 운명이겠죠.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 2m 다 준비됐죠? 자, 우리 카메라들도 다 준비되셨으면. 반갑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m 간격을 유지하세요. 조금 내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가까워요, 가까워. 일부러 왔습니다. 일부러 왔어요. 반갑습니다. 자, 카메라도 좀 내려가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누가 또 순식간에 사진을 딱 찍었더니 자로 재보니까 2m 안 되네. 1.93m 위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인천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첫 번째로 열었던 인천 재물포 인천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앞으로 이끌어갈 경제의 핵심 중심 인천 맞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바로 인천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저기 뉴트로 포차 1970 새마을 포차 힘들 것 같아요. 요즘 뭐 밤 10시까지밖에 영업도 못하고 영업 제한도 심해서 어려운 데다가 사실 너무 경제가 위축돼가지고 서민들 주머니가 비었습니다. 그렇죠? 국가 경제는 커졌다는데 문제는 서민들의 삶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K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K 좋은 뜻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는 이렇게 회복했는데 누군가는 계속 나빠진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죠. 분명히 경제 성장률이 4%나 된다는데 우리들의 삶은 더 나빠진다.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런 겁니다. 저 코인 노래방 어렵겠지요. 저기 보드게임, 오락실, 포켓볼 이런 데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어디에 가면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농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코로나19 때문에 이 방역 백신 주사 맞고 치료받고 이러느라고 사망하신 분들 사진을 쭉 걸어놨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국가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왜 돈 벌어가지고 국가에다 세금을 냅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가진 개인적 권한들을 떼가지고 국가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 명령과 제도를 우리가 따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고 행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19 때 국가가 해야 될 방역의 책임을 우리 서민들, 우리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대신 맡았지 않습니까? 숫자 제한하니까 시간 제한하니까 다 우리의 피해로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재정 지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야당이 재정 지원하면 국가 부채 올라간다. 빚지면 어떡할래?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니? 청년들에게 미래를 망칠 것이냐? 이렇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정부가 있는 돈만 가지고 쓰려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다 GDP의 15% 가까이를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한 게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는 어디 갔냐? 그게 다 개인들한테 빚으로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빚진 거, 손해본 거, 이거 다 우리가 모두 책임져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민주당은 어제 추경 국힘이 끝까지 발목 잡는 거 이렇게 털어내가면서 열심히 추경 통과시켰지만 그걸로 부족하죠.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저는 당선되는 순간에 2차 추경 또는 긴급 재정 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 원 확실히 준비해서 기존에 우리 국민들께서 손해봤지만 보상받지 못한 손해 다시 채워드리고 우리 서민들 빚내느라고 지금 만기 다 돼가죠. 그거 연장해야지 당연히. 나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만기 연장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빚진 거
다 정부가 그 채권 인수해가지고 어려운 데는 일부 탕감하고 이자도 탕감하고 필요한 원금도 탕감하고 안 그러면 다 망해가지고 다 그 길에 나앉을 텐데 그래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채무 다 정부가 인수해서 채무 조정하고 필요한 만큼 탕감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빚져가지고 지금 신용불량된 분들 많죠? 어려울 때는 더 도와줘야 되는데 더 힘들게 했으니 이것도 신용대사면 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여러분 찬성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 이재명은 위기 극복의 선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래서 명부 빨리 입수해가지고 예방 조치해야 되는데 신천지 꽁꽁꽁 숨어가지고 남의 교회 어떻게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몰래 자꾸 뭐 추수꾼인지 뭔지 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다른 교회까지 다 감염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명부 빨리 확보해가지고 검사하고 격리하고 그 다음에 집회 못하게 막아야죠. 그런데 국가 권력을 가지고도 그런 거 안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 조그마한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과감하게 조사하고 본진 쳐들어가서 명부 구하고 그리고 다 시설 폐쇄하고 교주까지 다 검사 강제로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재명. 여러분, 사실 코로나19도 지금 많이 진화했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모기가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다니는 게 보였어요.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근데 요즘 안 보여요. 쌩 이래가지고 어디 갔지 안 보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데 저기 어디 방 같은 데 가면 모기가 허연 벽지에 척 붙어가 탁 때리면 됐는데 요새는 절대로 하얀색이 안 앉아요. 시커먼 데도 숨어 있습니다. 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코로나도 진화했어요. 전에는 산만한 것이 한 번 걸리면 엄청나게 위험했는데 즉 치명률이 높고 대신에 엄청나게 굼떴는데 마치 곰 같았다면 지금은 동작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새구멍으로도 막 지나다녀요. 대신에 치명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 방식을 바꿔야죠. 대응 방식이 뭐냐? 스마트하고 유연하게 통째 봉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마스크 쓰고 관리하면서 경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감염 백신 맞은 사람들 뭐 9시까지 10시까지 그러지 말고 그냥 12시까지 다녀도 괜찮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신에 중증 환자들 혹시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 의료체계 철저히 갖추고 신속하게 중증 환자 잘 관리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감염률도 낮고 가장 치명률도 낮고 가장 피해가 적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협력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12시까지 하라고 해도 막 감염시키면서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거 제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역 체계도 유연하게 바꾸고 그리고 경제도 살려야죠. 총량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들 서민의 삶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자영업자분들 계시죠? 장사 안 되니까 어차피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래서 온 분도 계시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현금 줘가지고 딱 끝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매출을 늘려가지고 매출이 굴러굴러 다니는 게 좋습니까? 인천에 무슨 있죠? 지역 카페로 현금 주면 그냥 내가 인마이 포켓하고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월세 갚거나 이런 끝이잖아요. 그런데 매출을 하게 하면 아니 통닭 사 먹으려면 통닭집이 살아야 되고 통닭집이 통닭 팔려면 닭 사야 되고 닭이 닭 팔려면 사료 사서 닭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알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제예요. 무식하게 현금 주면은 경제 좋아진다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나라 살림 맡기면 나라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망합니다. 고등학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승수 효과 맞죠? 그래서 우리
지역 카페 소비 쿠폰 대량 발행해가지고 쓰는 국민도 혜택 받고 자영업자들 매출도 늘리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앞으로 인건비, 고정비, 월세, 임대료 이런 거 정책 자금 대출했다가 미국, 일본, 영국 다 했던 거예요. PPP 프로그램 정책 자금 대출해주고 고정비 지출은 탕감해주자. 그래서 좀 살게 해주자. 그래서 경제 살리자. 이게 제가 할 일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스마트한 방역 그리고 경제 부스터샷 이재명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그리고 여러분, 인천은 평화가 중요한 도시죠. 평화가 곧 밥입니다. 여러분, 경제 제가 어제 토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못 알아듣더군요. 진짜 못 알아듣더군요. 국가에 예를 들면 인프라 투자, 예를 들어 다리를 넣고 항만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백기를 늘리고 이거 인프라 투자해야 된다. 사람들 교육시키려면 교육혁신하는데 돈 들어야 된다.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세 번째, 기초과학 기술 투자해야 된다. 기업들이 돈 안 되는 거 할 리가 없지 않냐? 첨단 과학 기술 투자 돈은 되지만 가능성이 적어서 못하지 않냐?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거 막 해주고 규제 합리화하면 기업들이 신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유로움 그리고 예측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안정적이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뭐 사드 배치하니 뭐 선제 타격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는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지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하고 기업 활동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실력을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경제가 망가진다. 브라질에서 보셨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무너진 민주주의가 경제를 어떻게 망치는가? 이 남미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바로 경제 위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안정. 대한민국의 경제적 문제 중에 가장 큰 거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이 대치하면서 군사 갈등이 고조되면 외국 자본 철수합니다. 외국에 돈 빌리면 이자 더 달라 그래요. 여러분, 평화가 안정이 곧 경제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가지고 자기 표 얻겠다고 안보 포퓰리즘 이거 옛날 북풍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총풍하고 똑같잖아요. 신형 총풍입니까? 여러분, 내가 표를 얻자고 국민들의 경제를 삶을 망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부적격입니다. 부적격. 그래서 여러분, 인천 특히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갈 것이고 평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안정된 평화적인 한반도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여기 안상수라는 분 계신 곳이에요. 그분 꽤 유명한 분이시던데 최근에 아주 훌륭한 그러나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한 번 하셨더군요. 좌파 문화인들을 거시기 해버리겠다고. 뭐랄더라, 좌파 정치, 좌파 문화인? 여러분, 문화는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죠. 문화가 아주 강한 나라 만들고 싶다. 문화 강국, 문화가 높은 나라 만드는 게 내 꿈이다.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문화 지원을 대대적으로 했고 그 씨가 지금 발화돼서 세계를 제패하는 문화 강국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문화에 대해서 제지하고 검열하고 막겠다고요? 편갈라가지고 억압하겠다고요? 이렇게 되면 문화 강국 물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문화, 평화, 개혁, 통합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 분열 안 됩니다. 보복 안 됩니다. 비민주적인 전행 안 됩니다. 미래로 가야죠. 미래로 갈 사람,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서 성장과 기회를 국민에게 줄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인천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미래는 예를 들면 3월 9일의 선택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입니까?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가 뭐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선택, 이재명 선택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퇴행이냐 전진이냐로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혈혈단신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만들어낸 작은 성과들을 여러분이 인정해 주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끌어와 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가 갈 길을 우리 국민들이 정해주고 끌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천심이고 민심이고 국민의 집단 지성이라고 믿고 제가 갈 길을 여러분의 약속했던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모두가 기회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들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는 상식적인 나라 우리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회가 부족해서 편을 갈라 싸우고 남녀가 남북으로 또 지방과 수도 나눠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참담한 현실을 만든 것이 누굽니까? 우리 기성세대 아닙니까? 공정성 문제를 외면하고 각자의 성공에만 집착해온 결과 외형은 커졌는데 결국 기회는 줄어들고 저성장이 왔지 않습니까? 이 불공정과 불공평, 격차, 양극화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그건 결국 우리 기성세대, 정치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동원해야 됩니다. 네 편, 내 편 가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통합의 정신, 통합의 정부, 국민 내각을 통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쓰고 모든 세력과 손을 잡아서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의지에서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 나를 위해! 자, 여러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천시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미래를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9일은 인천시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축제장이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명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대한민국 힘찬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사회행식을 시작식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천에 내일을 더욱 키우겠다는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인천 시민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를 좀 해주시죠.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해서 즐기는 사이에 준비하겠습니다. 세상을
1번 이재명.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이재명 더 나은 내일 위해 자, 손 높이 들고 같이 외쳐주세요. 이재명.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기호 1번. 나를 위해 외치자 자, 손 높이 들고 같이 하면서. 뜨겁게 가슴 깊이 간직한 희망찬 내일 위해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이재명 자, 이재명 후보께서 서약자분께 서명을 하고 계십니다. 서약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1호선과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혁명을 적극 추진하겠다. 자, 여러분, 이재명은 네, 두 번째 공약각이 바이오, 항공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에너지 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제2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함께 서약을 내셨습니다. 자, 서약하신 분들 같이 서서 함께 앞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외치자 자, 음악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앞에들 같이 보시고, 네, 정면을 향해 서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이재명 네, 자리를 정돈하고, 더 나은 내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이재명 자, 두 번째 서해 5도를 끼고 있는 도시, 우리 북과 가장 인접해 있는 도시, 인천입니다. 보수 정권이던 시절에 연평도 포격 후에 주민의 집단 이주를 막고 사실상 방패막이로 생각하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군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해 접경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평화가 생존이란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연평도 주민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아까 연설을 해주셨던 박태원 서해 5도 평화운동본부의 상임위 대표십니다. 자, 우리 후보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결혼식 하면은 생각나는 게 부케죠. 자, 이 시대의 주인 청년들이 준비한 청년 정책을 전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올라와 주시죠. 자, 후보님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부케 받는 거 많이 보셨죠? 네, 부케 받는 걸 많이 들었는데, 자, 신부가 던지는 부케를 받는 사람들은 기한 안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공약 부케를 던지고 받을 텐데, 자, 하나 둘 셋에 던져야 돼요. 하나 둘 셋에 던지고 너무 높이 던지면 안 되고 고개를 살짝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자, 고개를 살짝, 그렇죠. 그래, 전달하듯이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막 세게 던지면 안 됩니다. 자, 후보자님 부케를 잡으시면은 또 부케 받고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자, 청년 공약 부케를 받고 임기 내에 이것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부케를 던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모두 같이 이재명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자, 부케를 받은 후보님의 말씀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를 다니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사상 처음으로 시군 구별 공약을 저희가 다 발표한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거 꼭 보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부적인 공약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너무 연설 시간 길어지니까 그만해라. 제가 목도 아프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기회 부족이고, 기회 부족의 모든 고통은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도 뭐 한 자리씩 조금씩 차지했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진입을 못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미래가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특히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집이 없잖아요. 집이. 예. 그래서 집 주거 안정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맞는 1인 가구형 또는 2인 가구형 주거를 대량으로 저희가 공급하려고 얼마 전에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LTV도 풀고 또 생애 최초로 집 살면 좀 도움도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거 안정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다음 육아 환경 개선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참 어제도 보니까 남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그러면서 뭐 집단적 뭐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라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뭐 제가 잘 모르는 거겠죠 아마. 그런데 이 성차별을 포함한 또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또 육아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부모들의 문제. 제가 육아 문제에서 육아휴직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게 생각났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25%밖에 안 돼요. 그 남자들은 잘 못 써요. 눈치 보느라고. 맞아요. 잘릴까 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용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 정책 방안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빠가 반드시 일정 비율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할당을 해가지고 안 쓰면 없어져 버리게. 자동 등록해가지고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가게. 이런 제도를 저희가 만들고 있다. 그 외에도 육아 환경은 정말로 많이 개선해야 되겠죠. 교육 환경도 그러고 이게 결국 국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확대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일자리 없는 걸 갑자기 만든다고 만들어집니까? 결국은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에게서 나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산업 전환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회에 적응하고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게 해가지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창업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대적으로 인프라, 교육, R&D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기업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혹여라도 이 작은 둥지 안에서 누군가 떨어져 죽어야 되는 그런 정말 참혹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은 그래도 최소한 공정하게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건 저희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부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세단 올라오시고요. 이재명 후보께 마지막까지 힘내서 뛰라고 큰 박수와 연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자, 인천 시민 여러분 함께 외쳐주십시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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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